대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인 10명 중에서 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컴퓨터 사용률 73%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이 컴퓨터는 없어도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보급률만큼 중독 수준의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애인보다도 더 친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스마트폰인데요. 근데 문제는 중독입니다. 지나쳐도 지나치다. 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 초래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이제 우리 일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중독 위험이 있는 이용자가 이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인데요. 그래요. 네. 주로 저소득 가구 성인 그리고 청소년, 이 고소득의 이 유아 아동에서 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2011년에 비교하면 2015년까지 통계를 볼 때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가의존, 그만큼 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이 의존되는 수준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의존인데요. 2011년 전체 이용자의 8.4%였던 것이 2015년 2배, 16.2%나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이 과의존 위험군이 늘어나는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다. 가파라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이라고 그러셨죠? 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과의존, 이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수준별로 어떤 위험이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득 수준별로 이 유아동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 가구에서 이 스마트폰 위험군이 많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그런 이유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모님들이 빨리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모님들이 바쁩니다. 돈 버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방치될 수가 있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 이 10에서 19세 이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 사교육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을 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는 시간이 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성인들의 경우에는 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득이 낮은 성인들, 그러니까 뭐 바쁘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좀 다른 이 일을 하고 있는 바쁜 일을 하고 있는 이 동료들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 나이가 많은 또 고소득자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의존 위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서 뭐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또 양극화되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성인들의 경우는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유엔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스마트폰 이용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이 기사 검색을 하기 때문에 뭐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뭐 쉴 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하루에 최소한 2-3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약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평균을 맞췄군요, 제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용 시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4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또는 20대 청년들의 경우 이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30대의 경우에는 3시간이 조금 넘는,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요. 40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용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내내
가족들과 대화 한 번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보다도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 대화방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가족들끼리 이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도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또 이 채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지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살펴봤는데요. 이 메신저를 보내는 것이 이 10명 중 4명 정도 가장 높은 비율. 저것은 뭐 이 사용하는 인원수라기보다는 비율이 될 텐데요. 이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으로는 인터넷 검색 또는 SNS로 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스마트폰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메신저를 38.6%라는 건 상당히 소통에 기능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서로 간에 감정을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인천에서 벌어졌던 그런 아주 참혹한 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을 관련된 그런 사고인데 보면은 이 인터넷 사용에서는 서로를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대면했을 때에 서로 간의 어떤 예의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도를 지나쳐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또 밝은 그런 우리 이 메신저 공간도 있지만 자칫 이런 지나치게 이런 가상 공간에 매몰될 때의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 느끼는 그 감정의 교환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감정 표현이라든가 뭐 눈빛이라든가 얼굴 뭐 빛이라든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전화상으로 이렇게 토크를 하는 것하고 직접 대면에서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눈빛을 살피고 보면 알아요. 숨소리를 느끼고 이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문명의 이익인 바로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는 한데 정작 우리 이 사람들 간의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티의 이 직접 대면이라고 하는 소통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소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내가 스마트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또 몰입 관련 행동 및 인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이나 내가 중독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라고 하는 비율인데요. 그렇다, 내가 자주 확인을 하고 있다, 매우 그러하다는 비율들을 보면 전부 절반 이상, 50%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또는 찾지 못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어디 있지? 이렇게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자기 전 또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서 메시지, 심지어는 알람까지도 맞춰놓고 있기도 하고요.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만 계속 이어간 적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설, 추석 명절 연휴에도 우리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이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였고 조카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실제 자기가 인정하기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할 때는 이건 상당히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찾아요. 자꾸 사람들이. 열어보게 되고 습관적으로 열어보게 되는 이런 스마트폰의 중독 현상,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폰 사용하다 걷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족이라 그러죠? 스몰비? 스모비라고 하는데요. 스모비. 스마트폰과 좀비의 결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길을 걷다 보면 또 차 안에서 바깥에 인도를 보게 되면은 어린 학생들이 또 어른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요. 주위를 안 살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차차 사고 날 텐데 이렇게 우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행 중에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 그래서 6년 동안 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요.
무려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걸으면서 더군다나 도로상에서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이 닥쳐오는 긴박한 상황 자체에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눈앞에 차가 와 있는데도, 코앞에 차가 와 있는데도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잖아요. 네. 자세가 아무래도 정자세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건강에도 별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평균 시간이 3시간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진단, 분석에 대해서 발표한 얘기는 네. 각종 어떤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동영상 한 편을 보더라도 1시간 이상의 영화를 거의 저는 이게 정지 동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미 시간이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보면은 척추 질환도 야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안구 건조증도 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심리적으로도 왜 빨리 이게 지금 저기 동영상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분노, 불안 이런 심리적인 역기능까지도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신체적인 역기능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리적인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겠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요. 분명히 이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의 적정한 사용 시간인지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고요. 스스로 또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가족 구성원 또 우리 자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식탁에서 또 가족들 간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서 문제점은 뭘까 스스로 깨닫게 하는 노력들인데 정부도 또 우리 서울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홍보들을 더 우리 활기차게 해서 스마트폰이 정말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익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만 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균형 있게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